자, 2부 대한민국의 올바른 한국사 매기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있는 홍익인간과 더불어 나오는 삼균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도 짧게 한다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당군 조선 실체를 여러분들께 밝혀놓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이 자료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삼균제도는 엄청나게 떠들어대면서 삼균제도가 어디서 왔는지 언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사료 연구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전해드리고자 편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 임시정부에서 홍익인간 부분에 보면 어떻게냐, 총칙 부분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이, 잘 기억하십시오, 하야 흥방보태평이다. 태평이라는 용어죠. 우리나라가 뭐냐, 태평스럽게 가려면 뭐죠? 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공평하게 평평하게 자리하여 나라야, 그래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균제도, 조성왕 선생이 삼균제도를 외치는 데 보면요,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근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등하게 했대요.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치로, 자, 이화세계 아시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이화세계 하는 우리 민족의 지킬파 최고 공리라고 1941년 민국 2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 총칙 두 번째 뭐냐, 삼균제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 건국정신은 삼균제도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정신 안에 뭐가 들어있다? 홍익인간과 이화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다? 최고의, 우리 민족이 지킬파 최고의 공리라고 1941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교육부, 우리나라 성공회대 그 단체 사람들이 뭐냐,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를 삭제하다고 요번에 발의를 한 단체로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자, 국민들은 계속 파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것을 1941년에 민국 23년에 발표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민국 23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쉽게 말하면 우리 건국사 문제가 많이 쳐있잖아요. 건국이 언제냐, 임시정부냐, 1919년이냐, 3.1절 기해가지고 임시정부냐, 1948년이냐. 저는 그 이야기 안 하고요, 단지 뭐냐, 서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 뭐냐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동되면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씁니다. 쓰면서 그걸 줄여서 민국 23년이라 씁니다. 임시정부에서 민국 23년.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저한테 어떤 분이 자꾸 문자가 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걸 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해달라.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해 드린다면 뭐냐, 이거 잘 모릅니다. 국민들 모르, 왜? 사료를 안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자꾸 떠드는 사람들만 말만 들어가지고 넘어가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민국을 그대로 씁니다. 이것이 광복 후에 대한민국이 그대로 됐을 때 또 어떻습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민국도 이연되기를 그대로 다 씁니다. 그래서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시작점을 광복 후에 어떻게 잡았느냐, 임시정부로 잡아놨습니다. 요거 사료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때 문서를 다 모아놨습니다. 자, 이거요, 신문에 한 개인가 두 개 등장하는데 다음에 강의 시간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게 말하면 너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동북공정하고 지금 일본의 역사 침탈 당하는데 좌우 가지고 싸울 분위기입니까? 하나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바로 잡아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잘 보셔야 될 게 1941년이지만도 대한민국 연호를 23년, 대한민국이라고 23년이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복 후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계속 연계돼가지고 간부에 등장합니다. 요거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모릅니다. 요거 가지고 좌우하는 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 연구를 잘 해보시고 함부로 남의 말 믿지 마십시오. 사료는 그대로 다 드러나고요. 임시정부 자료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너무너무 모릅니다. 여기에 이제 홍익인간하고 나오는데 보시면 이것이 나중에 1945년 12월 20일 어떻습니까? 조선교육심의회에서 말 그대로 홍익인간이 어떻습니까? 조선교육 이념의 근본 이념으로 딱 정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걸 삭제하자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섰다는 거, 교육부가 나섰다는 거, 그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정보 드리고, 오늘 주제
자, 삼균제도인데 여기 보십시오. 방금 여러분 보셨죠?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뭐냐면 삼균제도가 여기 나오는데, 그죠? 수미, 금평이, 그 다음 뭐죠? 흥방보 태평이다 나오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들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 자,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수미, 금평이, 흥방보 태평. 이거는 뭐냐? 원래 원문은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바로 서효사, 신지비사의 이야기입니다. 서효사, 신지비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당군조선을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당군조선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그걸 글로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신지비사 서효사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수미 균평이고 흥방보 태평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아우르는 것을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저울 때 저울 추 저울 그릇과 같아. 백악은 저울 그릇이요 소밀랑은 저울 때요 안덕행은 저울 추이니 머리와 꼬리가 평행을 이루어 나란히 있고 덕은 신정을 지키어 나라를 일으켜 태평을 이루게 하시니 조정의 70개국이 항복을 시키시어 뭡니까? 영원히 사만의 뜻을 보존케 하시도다. 뭔 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자, 고조선을 사만이라 부르는데 그 사만은 뭐다? 사만은 저울 때 저울 추 저울 그럴 것 같이 어떻습니까? 백악강 쪽에 소밀랑 쪽에 안덕강 쪽에 뭡니까 보면 쉽게 말하면 저울 때 저울 추 저울 그럴까 하는 그릇을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뭐냐? 고조선의 수도가 당군조선이 다스리는 수도를 중심으로 두 개가 더 있었다. 이 두 개는 뭐다? 부당군을 두었는데 이 부당군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기준왕이 나오는 그쪽 지역, 그게 번안 땅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사만 광경이 나옵니다. 고조선 사만이 하나가 아니라 한 당군 밑에 어떻습니까? 두 명의 부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만. 그걸 뭐냐? 마한, 진한, 번안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보면 진한은 직접 당군이 다스리고 번안과 마한은 부당군을 두어 다스렸다. 이게 이제 사만인데 그 사만 중에 어떻습니까? 자, 사만을 가지고 평균을 여기 나오죠. 보면 머리와 꼬리가 균형을 딱 이루어가지고 뭡니까? 이래가지고 고조선이 약 2096년을 갔습니다. 정확하게 2096년을 갔는데 조수왕 선생이 이 구절을 삼균제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그릇을 가지고 뭡니까? 보면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분이 바로 조수왕 선생입니다. 물론 삼균이라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조수왕 선생이 뭐까지 하느냐? 이 삼균제도를 가지고 세계 일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일가. 전 세계를 하나의 가족처럼 만들자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조수왕 선생이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균제도는 아주 협소한 부분이고요. 조수왕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면서 어디까지 꿈꿨느냐? 대한민국이 세계 일가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중심국가가 되는 것까지 이것까지 꿈꾼 분이 조수왕 선생입니다. 이런 구절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되고 있죠. 보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린다면 이 신지비사는 누구냐? 6번째 당군인 달물 당군 때 제위 때 신지, 쉽게 말하면 거리라든지 이걸 담당하는 그 신하인 발리가 어떻습니까? 기록했다고 역사에 전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있으니까 말을 하지. 있으니까 그죠? 어디에 나옵니까? 고려사 열전 방기에 김희재 편에 어떻습니까? 이 신지비사가 등장합니다. 일부분에 아까 이야기했죠. 자, 조수왕 선생이 언급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70개국으로 받았다는 거. 자, 이런 것도 나오죠. 보면요. 흥방보 태평 나오죠. 여기. 자, 이것이 고려사에 그대로 일부분이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발굴한 최신의 자료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자, 김종직의 시집인 청구 풍화지까지 등장하고, 제가 또 찾아낸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자료에 당군 조선에 어떻습니까? 시라 해가지고 당군 조선의 비사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그대로 뭐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뭡니까? 신지비사가 등장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것이 어떻게 당군 조선의 비사라고 알았을까요? 그때까지 정보가 있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군 조선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조선 총독부에 알았기 때문에 청구시초에다가 당군 조선의 시라고 비사라고 어떻습니까? 아예 자기들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거 처음 여러분들 제가 찾아가지고 공개를 당군조선 말살서에서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기록은 어디까지 나오냐? 이 기록이 신지비사가 언급되는 구절이 뭐냐면 신지비사라고 안 나오죠. 그 구절을 갖다 쓰는 겁니다. 누구요? 근건의 응제시. 그죠? 그리고 근원능의 신도비명에 등장하고 근제. 자, 이제 가족들이죠. 근제의 용비어 첨가에 등장하고 있고
걸람의 응제시주에 어떻습니까? 구변도국이다 해가지고 뭐다? 말 그대로 신지비사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있을 거고요. 특히 태종, 조선시대 태종시대 때는 뭡니까? 태종이 직접 412년에 뭐냐면 충주사고 소장의 서적 중에 신지비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하면서 펴보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따로 봉하여 올려라. 그리고 나중에 보고 나서 뭐랬냐? 태종이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개탄하고 불경한 설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책을 태워버립니다. 왜? 당군조선이 어떻습니까? 70개국으로서 조공을 받고 당군조선이 수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 개의 수도가 있었다. 하나는 직접 당군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부당군이 다스리는 사만으로서 다스렸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돼. 자, 태종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건 개탄한 이야기다. 이 도저히 못 믿을 이야기다 하면서 불태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하지만 불태웠지만 아까 김종직 시집에도 등장했고 조선 총독부 자료집에도 당군조선의 이 불탄 뭡니까? 신지비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485년 자료 볼까요? 성종 16년 서거정이 또 이런 표현합니다. 고려가 삼경삼소라는 말이 현혹돼가지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삼경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고려의 상경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제 눈치채겠죠. 고려를 세우고 삼경제도를 세운 것은 바로 고조선의 삼한제도를 뽑다 가지고 고려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눈치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바뀌고 나서 서거정이 그걸 어떻습니까? 고려가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는 식으로 이제 또 앞 정권을 깝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지도 볼까요? 자, 고려 아까 숙종 김희재 편에 아까 신지비사가 나왔죠. 사만강경이. 자, 고려의 수도 여러분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수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모든 지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의 상경은 서경이 이어석이 있고 개경이 있고 동경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게 대륙에 있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사료 문헌하고 고고학 반드시 보랬죠. 자, 지금의 지도에서는 고려 국경을 천리장성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 못하고 고려는 요만큼만 차지해가 여기에 천리장성이 있다. 지금 가면 천리장성 없습니다. 자, 여기가 요만큼이 고려국인데 서경이 이어석이 있었고 개경이 이어서 있고 동경이 여기 있었다. 요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국사를 가르치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희재 편에 왜 신지비사가 실렸느냐? 이유는 요겁니다. 상경을 아까 이야기했죠. 저울에 비유하여 개경을 저을 때, 자, 여기 개경을 저을 때, 그 다음에 때 중심에 두고 남경을 저을 추. 자, 남경을 여기 어때요? 자, 보시면 어땠습니까? 자, 남경을 저을 추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동경, 남경, 여기 보면 돼. 남경, 개경이 나오죠. 개경. 이거는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세 개. 남경, 개경, 서경은 후기 상경이고 초기 상경은 서경, 개경, 동경이 요겁니다. 구분을 초기 상경과 후기 상경이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의문점을 발견할 겁니다. 자, 두고 남경에 저울추를 두고 서경을 접시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개경, 서경, 남경을 중심으로 국토를 개편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김희재 편에 어떻습니까? 신지비사를 예를 들어서 고려에 어떻습니까? 삼경을 두자. 이런 식으로 고려를 다스려 나가자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의문점을 발견할 거예요. 왜? 지금 개경이 여기 있고, 남경이 여기 있고, 동경이 여기 있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서경이 여기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누구를 만납니까? 서경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묘청입니까? 묘청, 그죠? 묘청이죠? 묘청은 뭐랍니까?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여 대륙을 공략하자 주장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지도를 가겠습니다. 자, 개경은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이 가르치는 개경은 여기고 서경은 여기입니다. 자, 묘청이 주장한 것이 뭐다? 여기가 수도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수도를 삼아가지고 대륙을 북부를 주장하는 것이 묘청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개경역이나 서경역이나 차이가 뭐냐 말이라. 그죠? 차이도 없죠. 개경에서 서경으로 가는 것은 천도가 아니라 이사입니다. 이사. 나머집 이사 그냥 개인 이삿짐 가는 거예요. 보면요. 여기서 개경에서 서경으로 가는 게 무슨 북불입니까? 누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 교과서 잘못됐구나. 왜? 아, 여기서 개경에서 서경 가는 게 무슨 북불이야. 북불을 추진하자고 뭐 이쪽에 좀 가까워졌다고?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됩니까? 결국은 뭐냐? 왜 묘청이 이런 서경의 천도를 했느냐? 서경 천도를 주장했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묘청이 살아있을 때 서경은 과연 어디 있느냐, 어디에 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하대 고조선인 곳에 밝혀진 고려의 국경, 우리는 이것이 요만큼이 고려라고 배웠는데 실제 고려의 국경이 밝혀지니까 고려가 요리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개경이, 자, 개경에서 어디로? 자, 여러분들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가 서경이고 여기가 개경이고 여기가 서경인데, 자, 보신다면 어때요? 여기가 이제 말하대로 이제 개경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개경에서 서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자, 서경의 위치는 여러분들 새로 밝혀진 고려의 국경을 본다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북부를 향해서 간다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요 정도 이동하는 거, 요리 이동하는 게 북부를 위해서 묘청이 주장한 지역이다. 여러분들, 고려 국경이 지금 요렇게 밝혀졌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묘청이 주장한 서경천도, 서경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적어도 국경이 있는 이쪽 지역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조선총독부가 장난친 내용, 이 장난친 내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쳐가 어떻습니까? 묘청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사 가는 걸 가지고 천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김부식 일파에서 제거됐다, 이런 헛소리를 해놨습니다. 보면, 그죠? 이거는 북벌도 아니고 아무 상관, 이거는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 남은 개 데리고 이사 가는 수준이에요. 보면요. 강한이 데리고. 그죠? 그냥 가족들이 이사하는 수준이지 이게 천도입니까? 보면 북부를 향해서. 그럼 결국 뭐냐?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사만강경을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얘기한다면 결국은 고려사의 비밀은 뭐다? 묘청이 주장했던 서경은 바로 대륙공략을 위한 이쪽 지역에 어떻습니까? 서경이라는 이제 그 근거 자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이 여기에 대해서 일체 반론 자체 논문을 내지 않고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다? 새파란 이제 박사 학위 따고 교수 자리 딴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도는 인하대에서 가짜로 그럽니다. 이런 개소리라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학문은 학문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도 발뺌하고 부정하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철부지 어린 애들 이제 교수 된다고 해가지고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고 웃기는 놈들입니다. 보면 제가 보면, 그죠? 여러분들 고려 국경, 오늘 밝혀진 고려 국경을 통해서 서경은 어딘지를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사료를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이 사만강경에 있다는 것은 어때? 단순한 어떻습니까? 일부분의 주장이냐? 원래 사만강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헌이 계속 내려왔고 고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그것을 실체를 알아가지고 주장한 분이 누구냐? 신채호 선생, 여기 빠졌지만 정인보 선생이 또 사만강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경영이라는 분, 자, 이분은 뭐냐? 사만이라는 명칭은 우리 동방에서 유래했다. 요동을 사만이라 불렀다. 이리 나오자 보면요, 이경영, 그리고 최동이라는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자, 산해간 부근의 조선은 번조선, 즉 번안지방이요, 뭡니까? 관대인 지국의 대인국은 진안을 은칭한 것이다 해가지고, 자, 번조선과 진안, 자, 번안과 진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어떻습니까? 밝힌 분이 최동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습니까? 최근까지도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사학계는 일체 무시하고 있대요. 누구를?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어떻습니까? 그 사관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주입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자, 홍익인간 이 사건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상균제도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상균제도가 뭔지,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조선의 마지막 시기하고 부여사의 시작점을 봐야지. 이걸 모르고 어때요? 고조선의 마지막과 부여사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소설이 됩니다. 잘 이거 아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응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북부여사 고려사를 제가 강의를 저번에 해가지고 원문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 도와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부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